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DS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먼저 그 1031 익스체인지 관련해서 프로퍼리를 저희가 팔고 사고 할 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1031 익스체인지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QI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QI로 들어가야만 1031 익스체인지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1031이 그때부터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QI가 도대체 뭔가요? 예, Intermediary Qualified Intermediary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Third Party Facility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기를 많은 분들이 Accommodator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Facilitator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Third Party, 공정하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1031 익스체인지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에스크로가 끝나면 45일 안에 내가 앞으로 어떤 건물을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45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러는 빌딩이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프로퍼티가 있다면 A, B, C 이렇게 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기간에 리스트아웃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서 거기서 지정된 어떤 프로퍼티를 진행을 할 때 45일을 포함해서 180일 안에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종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간을 넘기게 되면 1031이 무산이 되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DST를 할 때 프로퍼리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프로퍼티의 종류는 리스트 그림에서 나오듯이 리테일도 있고 시니어 하우스도 있고 멀티 패밀리도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DST가 존재합니다. 아, 네. 그럼 프로퍼리의 종류에 따라서 인베스트먼트의 성향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DST의 작년도 제가 이거 그냥 2025년도 것까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2025년도의 DST는 전체적인 판매액은 8.5 빌리언입니다. 8.5 빌리언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인 부분이 인더스트리아, 소위 웨어하우스, 물류센터죠. 물류센터, 그 다음에 멀티 패밀리, 그 다음에 보면 리테일, 조그만 쇼핑몰들, 그 다음에 시니어 하우싱, 이런 순서로 작년에 그 DST가 판매가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러고 보니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DST의 프로퍼리의 상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예를 들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그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DST 상속에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1,000만 불짜리예요. 근데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업이 돼서 이제 물려주고, 제가 이제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근데 삼형제가 있다. 근데 첫째 아들은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의사라서 뭐 돈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 빌딩이 그 건물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판매할 생각이 없고 뭐 둘째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셋째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님들 이거 좀 팔고 우리 나눕시다 이제. 그랬더니 두 형들은 그렇지 않다. 나 싫다. 이렇게 해서 형제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DST로 300만 불씩 이렇게 나누어서 DST로 가지고 갔다 그런다면 뭐 자기는 이거는 내 거니까 그 트러스트에 다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분쟁이 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상속의 툴로 DST를 메인스트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속에 대해서
돈 관련해서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DST의 활용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DST의 프로퍼리가 미국 내 대체 로케이션이 어떤 곳이 되나요?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주로 이제 DST 프로퍼티는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물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그 렌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DST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메인스트림에서 DST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DST를 사용하고 있는 인베스터가 가장 많은 주가 어디가 될까요? 네. 아주 그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가장 많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2025년도에도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캘리포니아가, 같이 가진 DST는 여기는 그 분포가 많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베스터들이 가장 활발하게 DST를 움직인 인베스터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1031 익스체인지와 함께 거론되는 721 업 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1031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1,000만 불의 그 부동산을 완전히 매각을 해서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캐피털 게인 텍스를.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1031 익스체인지로 가기에는 싫고 이제는 그래서 나는 캐시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리퀴디티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이제 필요할 때는 그 1,000만 불을 업리즈로 가는 것입니다. 업리즈로 가면 부동산에서 이제는 부동산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동안 업리즈로 간 돈은 세금은 유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1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럼 100만 불을 만약에 꺼내서 캐시화하면 그 100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0만 불에 대해서는 상속자들에게 스텝업도 가능한 마지막 종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우리 DST를 절하고요. 작년도 한 가지 첨언을 하면 2022년도에는 8.5 빌리언을 아까 그 판매가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인더스트리얼, 소위 그 물류센터가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물류센터가 좋은 이유는 안정적으로 큰 회사가 앵커 그 테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리턴도 좋습니다. 다만 단점은 보유 기간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패밀리는 인디비주얼이 그 테넌트가 저하기 때문에 그 리턴이 왔다 갔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인컴은 비록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마 5년 정도 보유 기간을 보시고 5, 6년을 그 다음에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역시 멀티 패밀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쪽 스몰 CVS가 들어있고 월그린이 들어있고 이러한 그 조그만 쇼핑 센터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그 앵커 테너트들이니까 CVS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데 대신에 이런 것은 5년 후에 이 프로퍼티가 팔렸을 때 그 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그 대신 아까처럼 그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인컴도 좋지만 오랫동안 놔둬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의 그 차이 때문에 프로퍼티를 선정을 할 때 과연 나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먼저 잘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DST 부동산은 부동산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연방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기관 투자라고 하죠. 기관 투자를 부동산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전문가인지를 잘 상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DST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다른 서브젝트를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